개사일주. 이제 개사일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육식갑자 중에서요, 뭐 꼭 좋고 꼭 나쁠 건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복명이자 호명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몇 가지 없는데, 대체적으로 이모일주가 호명이고, 그 다음에 개사일주가 호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유일주, 그 다음에 이제 정해일주, 그 다음에 개묘일주, 그 다음에 기유일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호명, 복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개사일주는 아주 참 좋은 복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한 이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서 일단 이렇게 정제를 놓고 있습니다. 정제를 놓고 있고요. 물론 이모까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본다면은, 이모일주도 보면 이렇게 정제를 놨어요. 근데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두 선생님께서 뭐니 해도 뭐니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니를 정제로 놓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복명이에요, 실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장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개사일주든 이모일주든 이제 보시면은, 특히 개사일주는요, 무병갑이라는 게 있어요. 무병갑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이거를 꼭 이제 십성으로 놓게 되면은 당연히 정관이고요. 그 다음에 수국화해서 정제 재성이 있고, 수생목해서 이거 잘못 적었네. 무경병 잘못 적었네. 거꾸로 적었네. 무사무경병 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정인이 있고 수국화해서 정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시 얘기해서 이런 얘기예요. 재관인 사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관인 사주라고 해서 다 이렇게 호명이 되는 건 아니고, 개사라고 하는 이 12포태, 운송포태 보니까 물론 태궁, 그쵸? 태궁에 놓이는 개사태가 이렇게 정관이 걸록으로 놓이고, 정인이 경사장에서 장생으로 놓이고, 그 다음에 병사 화토동법에서 걸록으로 놓이고. 자, 여러분, 재관인이 생록으로 놓였다 하면은요, 일단 성공한 사주예요. 진짜예요. 다시 얘기해서 재관 양쪽 다 아주 양전이라 그래. 양쪽 다 양전하다 그래. 이거를 양쪽이 전부 다 어떻다고요?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재관인이 전부 다 온전한 사주. 그럼 이모일주도 우리가 한번 살짝 볼까요? 이모일주도 보면 병오병기정이에요. 그러면 이모도 보면 태를 놓는데, 병오걸록. 여러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나 이제 이런 구조를 보자고요. 재생관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가 대표적으로 사주에는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5가지, 그렇죠? 비식재, 그 다음에 식재관, 그 다음에 재관인, 관인비, 그 다음에 인비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식재 구조는요, 이 사람은 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해서 결과를 취하는 사주. 그래서 이 비식재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대단히 강해요. 경쟁력도 강하고 본능계가 대단히 강해,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 식재관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일에서 재관, 어떤 결과와 명예까지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성계가 대단히 발달해 있고 대단히 활발해. 재관인은 뭐냐면
그 결과지향적이야. 결과 보고 명예를 취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공명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 그래서 욕망계가 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관인비는 내가 인비 즉 관인의 기운이 나를 도와주니까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억제력이 통제력이 대단히 강하면서 이 사람은 출세에 대한 욕망이 많은 사람이겠죠. 근데 인비식 사주로 하는 것은 나한테 힘을 주어서 내 힘이 바로 또 식상으로 가는 순리지향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은 사고계가 대단히 발달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직장인명들이 많더라. 관인비도 직장인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사업 영역들이 많다고 한다면 이렇게 관인비나 인비식은 대체적으로 직장인명들이 많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실까요? 여기는 재관인을 놨어. 재관인. 대표적으로요, 돈과 명예를 동시에 거머쥐는 사람들이야. 근데 여러분 보시자고. 재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는 당연히 나한테 힘이 되어주지만 재관은 내 힘이 아웃되는 거죠. 그러면 내 힘이 재관을 취하려면 내가 강해야 되잖아요. 신강해야 된다고. 근데 신강명의 대운이나 행운에서 놓이게 되면 대단히 발복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볼 뿐이에요. 아무리 내가 계사 계묘에 그 다음에 정의 정류에 천호를 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취하는 사주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왜? 음간을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계사가 진정을 하고 부자가 되려면 대운이 한 20년 30년이 어디로 오를까요? 저런 경우 해자축이라든가 금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북으로 흐르는 거야. 그럼 60년 가는 거야 기본적으로요. 대단한 사주들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아까처럼 정해정류가 됐어. 그러면 결국은 목화운으로 30년 60년 쫙 흘렀다. 대단히 발복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주들이죠. 그 다음에 내가 일기회 야기회 주기까지 다 놨다.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부자가 많은 이런 동네들이더라 우리가 얘기했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십성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고, 일단 반드시 계사일주들은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천간이 물이고 아래가 사화의 물과 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수화가 상전한다 그러지만은 수화가 기재한다고도 얘기를 해요. 이제 미재 기재 얘기는 이제 차츰 하기로 하고, 수화가 부딪혀서 싸우는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물에 있는 물뱀의 자형을 놨어. 물뱀의 자형. 물의 뱀이에요. 그러면서 수화가 서로 싸우는 걸 우리는 상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화 상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화 상전에 이렇게 물뱀을 놨기 때문에 계사일주들은 변덕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감정 기복이 있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또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도 없겠죠. 근데 조급하고 성격이 좀 느긋한 것 같지만 실제는 굉장히 왜 기본적으로 재성을 낳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일지 우리가 태를 우리가 살짝 갖다 보시게 되면은 이 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수성의 별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야. 수성의 별이야. 이해타산적이고 자신이 이익이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성품 자체가 굉장히 조심하고 아주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수성하려고 하는 그런 소신 겁보의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대업을 논하기에는 뭐하지만, 그러니까 태를 낳았으니까 이박을 낳았다. 귀가 굉장히 얇은 이런 형태로 들어가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사일주들이 계묘일주와 더불어서 성공하고 부를 지키려면
타인을 믿지 않는 습성부터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안 믿죠. 예, 부자가 될 사람은 하늘이 주위에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안 오게끔 만들어 준다고. 그게 천우신조예요. 이게 천우신조야. 근데 이제 천간 동물로 보면은 우리는 이 개수는 박쥐예요. 박쥐. 개수는 박쥐야. 박쥐의 복을 써서 사회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모두와 더불어서 살려고 하는 자기 심리가 대단히 강하고, 그렇지만은 박쥐 자체가 겁 많은 동물이라 대업을 논하기 위해서는 좀 그렇지만은 혼자서 먹고 사부작 먹고 사는 사업가 명식으로서는 대단히 좋더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좀 보시면은 개사일주는요, 보기보다 권력력이 대단히 강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보니까 관인이 하나는 정관이 보니까 걸록에 와 있고, 또 하나는 정인이 장생에 와 있고, 그러니까 관인이 생록의 사주예요. 관인생록의 사주 팔자들은 말이죠, 대체적으로 말이에요, 출세지향적이에요. 출세지향인데, 이 출세, 왜? 아까 우리는 관인비 사주는 그렇죠? 어떤 출세, 명예와 그 다음 출세를 지향하는 사주인데, 이 사람이 놓여 있는 것이 태야. 태는 이거예요. 막혀 있어. 그렇죠? 요게 좀 이루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 관인 생록을 놓기 때문에 출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지고 권력 오르가즘이 대단히 높아. 그냥 권력에 미안한 얘기지만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리 남편은 너무너무 잘 나가고요, 한창 젊은 나이엔 그렇답니다. 왜? 녹좌의 남편이잖아요. 근데 나이 먹으면은 40대 중반 들어가면은 벌써 유야무야해지는 거야. 여기 쏙 들어와 버려. 그래서 남편의 쉽게 말해서 공처가 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보신다고 한다면은, 남명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좀 보시자고요. 남명의 입장에서는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식의 동태는 반듯하더라. 그래서 여명의 경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은, 이 사주를 좀 보시자고요. 관성이 말이죠, 여명의 사주는 관성이 지금 암합할까요? 암명합하죠. 그렇죠. 관성이 암명합하죠? 그렇죠. 무토가 개수하고 암명합하지요. 그러니까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성이 암명합한다. 일단 암명합의 기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한마디로 딱 잘라가지고 다정 다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호감이 가고 호의적이고 다정하고 이런 기운들을 떨칠 수가 없더라, 이렇게 암명합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개사일주에게 또 다른 행운에서 무토가 또 들어올 수도 있지요. 그러면은 이렇게 관성을, 정관이라 그래요. 특히 정관을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의식하게 돼 있어요. 의식하는 거 하는데, 무토가 예를 들어서 운에서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지지가 흔들려서 깨지는, 예를 들어서 충해, 해수에 어떤 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사주들은, 특히 여명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일탈이 나게 돼 있어요. 저 개사일주, 정유일주, 정해일주, 개묘일주들 얼굴이 다들 예뻐요. 특히 여명들 같은 경우는 아주 호감가게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물론 백이면 백 다 예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잘나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떻다고요? 이성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 하지만 이렇게 암명합의 동태를 놓고 있는 이 다정하고 다감한 이 여성이
무토의 정관이 합례운이라 그래요. 정관이 합례하게 되면은 반드시 일탈을 하게 되더라. 일탈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정관운에 여명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해수가 들어온다. 그럼 해수는 충운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 뒤에서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해수는 사유축에서 해 사의 축이니까 충력제 역마운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사해의 사신, 사생의 저렇게 역마운에 충하게 되면은 그때도 배우자 문제가 있지만, 무토가 행운에서 들어와도 정관을 합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관이 녹자태궁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여명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좌에 놓인 반듯한 남편하고 인연하기 쉽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정인의 동태를 우리가 좀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정인은 보니까 뭘로 들어와 있냐? 이게 참 개사가 이 이양 줄 때 말이죠. 여기 아주 그냥 태를 주지 말고 다른 걸 줬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말이야. 대체적으로 그래요. 무자도 태를 놨지요. 그 다음에 정해도 그렇죠. 개사도 그렇죠. 그런데 계묘는 장생을 놨어. 정유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계묘 그 다음에 정유들은 말이죠. 이렇게 둘 다 장생을 낳기 때문에 이게 잘 되려고 하잖아요. 기가 막혀 이 사람들. 계묘계사보다도 훨씬 잘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이 계묘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부자가 제일 많은 명식이 여기 부자들 많아요. 계묘들요. 실제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인성을 가지고 한번 보니까 인성은 말이에요. 보니까 정인이 어디에 놓여 있나요? 경사장생에 놓여 있어. 자, 그러니까 인성은 어떻게 돼 있죠? 생좌에 태궁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인성이 특히 정인이에요. 정인이 생좌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지성인으로서의 면모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행실이 바르고 적절한 처세로 말미암아서 의식주가 유효하기, 실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주가 있으면서 계사에 천우를 놨으니까 주위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귀인 중에서 계사 일주들 중에서 특별히 많은 것을 우리가 음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보실까요? 천을, 귀일, 계사 이렇게 전부 다 관인, 재관인이 전부 다 이게 생로광으로 전부 다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가보녀는 어떤 운이 될 것인가. 구구는 가보 살을 놓고 상관을 놨으니까 대늘이 높고 말만 많고 복잡한 거야. 그래서 갑질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금년에 반란이 어떻게 되나? 을도 살자. 이제 을이 일어나는 거야. 을도 돈 좀 갖자. 그런데 을이 어떻게? 이 밑에 물이 있어 없어요? 물이 통관이 돼야지만 나도 사는데 물은 하나도 없는 사막에서의 백화현상으로 다 죽게 생겼어. 을이 경제난으로다가. 이게 지금 구군을 우리가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개인도 똑같아. 기장한 미천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3, 14, 15 이 꼬라지들을 보면은, 물론 제가 13년에 언론사에다가 기고를 했죠. 대한민국에 남북 관계가 교착되고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물론 그대로 됐어요. 갑질의 문제, 을질의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화기재를 이루고 천일귀인의 복명계사일주. 이쯤 되면 박수 좀 쳐야 돼, 그쵸? 참 좋은 일주들이에요, 그쵸? 좋은 일주들이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공부를 좀 해보시면은 이미 술의 진사는 공방에서도 배웠고 신살에서도 배웠지만 이미 천라지망을 짜고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도망역의 기운에서 보니까 이미 사유축에서 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해수가 나한테는 역마로 들어오고 망신은 나한테 신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도화라고 하는 것은 오화로 들어오더라. 그렇죠? 여기서 특히 이렇게 해수의 역마의 동태를 보면 쉽게 말해서 사해의 충과 더불어서 라망의 동차군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라망이 동착이 되면은 지 아무리 좋은 천우신조의 계사라고 할지라도 부부 갈등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갈등이야 뭐 감나무가 뭐 받아주지 뭐, 응? 받아주지 뭐 뭐가 문제겠어? 뭐가 문제겠어?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또 하나는 고신 과숙을 우리가 본다면 과숙과 고신을 보게 됐다면은 당연히 사오미에 보니까 과의 진에 고의 신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진토 과숙에 또 라망을 짜고 들어오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명의 입장에서는 이때도 부부공방 피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지가 이렇게 합수 이렇게 된다 그래요. 신금 남명의 입장에서는 고신이죠. 그럼 사하고 신하고는 합하면 수가 되죠. 비겁이 중증해져. 그러면 여명의 입장에서 이럴 때도 우리가 부부관계가 아름답지 못해져요. 아름답지 못해져요. 남명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사해충이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해충이 되는 라망의 운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마 같은 경우에 어떤 배우자 궁이 아름답지 못하게 깨지더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계사일주는 이런 도망력의 문제들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신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부부 갈등 문제, 뭐 생리사별의 문제가 아니고 부부 갈등의 문제로 좀 좀스러운 문제들이 있나? 아니 어느 가정이 저 정도 안 싸우고 되겠어? 응? 근데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전체 대강의 뜻을 보니까 좋은 거 투생이야. 좋은 거 투생이야. 물론 여명의 입장에서 남자를 좋은 남자고 인연해도 남자를 끌고 가는 돈으로. 그 다음에 남명의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현모양처를 내가 내 힘으로 끌고 가는. 수업을 끝내야 되겠어요. 이거 참 좋은 일주들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사일주들은 복명이자 호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자제분을 두셨던 분들은 공부를 통해서 빨리 이제 관인의 길, 즉 자기 사업도 좋지만은 대체적으로 반듯한 어떤 그런 관직 같은 데다 딱 앉혀가지고 어떻게 남명 같으면은요 이렇게 해서 가게 된다면 물론 자기 사업을 해도 잘합니다. 그래서 일찍 해서 그러한 어떤 큰 어떤 그림을 인생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면은 부명으로 당연히 살 수 있는 운명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셨겠죠? 다른 거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럼 그 뒤에 사주팔자가 있나요? 한번 불러보세요. 책에 불러보세요. 한번. 정사, 신해, 계사, 개축, 여명이에요? 네, 보시죠. 자, 여명의 입장에서 여관식이에요, 그렇죠? 여관식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관이
이 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관이 저렇게 나와 있으면 내가 가주예요. 일단은 관을 저렇게 시주에다가 물론 보시면은 사에 전부 지장간에 전부 다 각고는 있어요. 각고는 있지만 드러난 관이 시지에 나와 있다는 것은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래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보시자고요.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 하나를 놓고 있으면 내가 가주의 양상으로다가 먹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뭐 억지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재성만 보고서 이렇게 가는 사주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재적 성취를 위해서 사학과 명시로다가 내가 공부를 해도 인성으로 베풀어 먹지 못하고 내가 재물로다가 돈을 버는 사업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 물론 남명 역시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사생의 역마가 이렇게 중증하잖아요. 그리고 일단 이동수가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돌아다닐 때마다 돈을 취할 수 있는 사주들, 그런 직업을 놓게 되면 대단히 좋더라. 우리가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계사일주들은요 특별히 어떤 직업에서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할 건 없어요. 아까 계묘일주들이 특히 숙박, 목욕, 관광 이런 쪽에서 하듯이 계사일주들은 기본적으로 정제를 반듯하게 놨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어떤 직업이든 자기가 보고 배운 그 라이센스 학문, 그 자격증, 그 전문 분야에서 반듯하게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주는 결국은 아직까지는 이 해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목화의 기운을 보는 해에 특히 이 대운을 우리가 쭉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대운을 볼 때 대단히 하여튼 성공하는 명식이 쉽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른 질문하세요.